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지하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바쳤고 그 사랑은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인 20세기 중반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전장의 영웅이나 잔혹한 독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여성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카리스마에 이끌렸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둠에 동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본연의 심연을 탐구합니다. 희망과 절망, 맹목적인 믿음과 잔인한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격동기, 혼란과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때 한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그는 대중에게 구원의 빛을 약속하며 나타났습니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그의 말은 마치 마른 땅의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지만 특히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정우진을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상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의 비전에 헌신했고 그 과정에서 잊혀지고 싶은 진실, 숨겨진 고통, 그리고 파멸적인 사랑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살의 김지아입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아는 밝고 총명했지만 세상의 불의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한국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지아는 매일같이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정우진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의 강렬한 목소리는 희망을 설파했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암흑 속의 등불처럼 보였고 그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그의 열정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이 이끄는 새 한국 연대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모임에 참석하며 그의 사상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밤샘 토론을 벌이며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의 분위기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정우진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강요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연대 내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의 지능과 열정은 정우진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그의 개인 비서처럼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사적인 공간까지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상화했고 그를 통해 자신의 모든 가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곧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갈수록 지아는 정우진의 어두운 면모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대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탄압을 목격했습니다. 정우진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과 충성심 사이의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벗어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지아는 밤마다 몰래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이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 자신도 그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은 이미 정우진과 연대에 묶여 있었고 벗어나려는 시도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지아의 이야기는 정우진의 그림자 아래에서 피어난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의 카리스마에 홀린 또 다른 여성들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광기 어린 지도자의 품으로 이끌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섬뜩하면서도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민서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명문 여학교를 다니며 서구 문화를 접했고 자유로운 사상을 꿈꾸던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민서는 정우진의 이념에 처음부터 동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학 동인회 활동을 하며 시대의 아픔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섬세하고 예리했으며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은밀히 읽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정우진의 새한국연대가 점점 더 큰 세력을 얻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민서의 아버지도 결국 연대의 기부를 강요받게 됩니다. 어느 날 연대 간부들이 민서의 아버지를 찾아와 그녀의 문학 활동이 불순하다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민서를 직접 정우진에게 데려가 사상 교육을 받게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민서는 반항했지만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우진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시를 읽으며 자신의 신념을 설명했습니다. 정우진은 놀랍게도 그녀의 시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민서의 지성과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를 자신의 선전 활동에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연대의 대외 홍보 담당직을 제안했습니다. 연대의 이상을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하고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민서는 갈등했습니다. 그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안전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의 뜻대로 연대의 선전물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강경한 주장을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문구로 다듬어냈고 그의 이미지를 미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글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쓰여진 아름다운 문장들이 실제로는 독재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외부에는 정우진의 열렬한 지지자로 비쳤지만 속으로는 그의 잔혹함과 위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중생활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녀는 연대 내부의 끔찍한 비밀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반대파에 대한 고문, 의문의 실종, 그리고 재산을 강탈하는 과정에 대한 소문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진의 최측근이었던 김지아는 민서의 조용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지아는 민서가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연대 본부에서 몰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양심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탈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연대의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끌려가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혹독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민서는 결국 연대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문과 협박 속에서 자신의 모든 희망과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대 활동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서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으로는 고통받던 한 지식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연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타협의 대가를 치른 공범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여성들이 상황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발적인 공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세 번째 주인공은 박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꿈꾸던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서양 문학과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 당시 한국 사회의 폐쇄성을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혜진은 정우진의 사상에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에게 그의 민족주의적 구호는 시대착오적이고 투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세련된 사상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그의 연대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혜진의 뛰어난 영어 실력과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혜진은 정우진의 강연에 참석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논리에 반박하고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을 옹호했습니다. 그녀의 반론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우진은 혜진의 도전을 오히려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연대 본부로 초대했고 밤늦도록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는 혜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서양의 사상과 한국의 정체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설득은 교묘하고 치밀했으며 혜진은 점차 혼란에 빠졌습니다. 혜진은 결국 정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대의 국제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서구권 인사들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연대의 이념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을 통해 자신의 지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외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우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해외의 연대의 이미지를 미화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했을 뿐 진정으로 대화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해외에는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번역 작업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혜진은 국제사회에서 연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쓴 수많은 기사들과 연설문들은 결국 정우진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어둠을 포장하고 미화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우진의 권력이 절정에 달았을 때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잔혹한 일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은 두려움과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 혜진은 자신이 번역했던 해외 기사 중 하나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연대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이 해외 언론에 폭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연대 내부에 진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용기를 내어 연대 내부의 반대파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정우진의 감시는 철저했고 그의 정보망은 거대했습니다. 혜진의 움직임은 곧바로 정우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우진은 혜진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진은 연대 본부 지하의 은밀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공부해왔던 아름다운 언어들이 고문의 도구로 변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대의 잔혹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우진의 잔혹한 통치는 결국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야만적인 행위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비난은 거세졌고 국내의 반대 세력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성스러웠던 그의 추종자들조차도 그의 관기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권좌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연대의 잔당들은 혼비백산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최수연입니다. 그녀는 연대의 고위 간부였던 김지아의 가장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언니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부터 연대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언니 지아를 존경했고 정우진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연대의 활동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며 그의 모든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의 개인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특별 임무팀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정우진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고 그의 은밀한 메시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언니 지아와는 달리 정우진의 어두운 면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녀는 지도자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순진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몰락이 시작되면서 수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언니 지아는 정우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기에 그의 몰락과 함께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수연은 언니의 재판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이상적인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차가운 눈빛에 공범으로 비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아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의 명령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을 숙청하고 고문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언니가 어떻게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란과 배신감에 휩싸여 언니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언니 지아는 수감 생활 중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수연은 언니의 죽음 후에도 오랫동안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우진의 몰락 이후 사회는 연대와 연루된 사람들을 냉혹하게 심판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범으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삶은 평생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몇몇 여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며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박혜진의 경우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오히려 연대의 잔혹성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용기는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민서의 이야기는 은밀히 전해지며 예술가들이 권력에 굴복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시는 뒤늦게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한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서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생존이라는 명목으로 어둠에 발을 들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패자와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두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순수한 이상을 줬다가 길을 잃은 이도 있었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한 이도 있었습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잔혹함을 저지른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올 파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어둠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파괴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추종과 침묵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이 오늘날에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